안녕하십니까. 다물 예병도 정경TV의 예병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0월 6일 장을 마감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의 여러 내용을 종합보고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9월 보형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주식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35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위 포트폴리오 관계자들은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시장 하락과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미국 주식은 거래자들이 이달 초 주식과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무게를 두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346.93포인트 1.1% 하락한 29,926.94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1.02% 하락한 3,744.52, 나스닥 지수는 0.68% 하락한 11,073.31에 마감했습니다. 3개의 주식 벤치마크는 낮은 세션을 열었습니다. 모든 주요 지수 평균은 6월 24일 이후 최고의 한 주를 위해 4% 이상 더 높게 한 주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부분은 1.8% 상승하여 가장 실적이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유틸리티는 3.3% 하락했습니다. 10년 기준금리는 3.8% 넘어섰습니다. 통화정책 변화에 더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2%를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노동시장이 9월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여주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캠페인에 대한 또 다른 정부 제공할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설문조사한 경제학자들은 보고서에서 급여가 27만 5천 명 증가하고 실업률이 3.7%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에 대한 놀라움은 연준 인플레이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요일 ADP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이 20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한 9월 민간 기업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의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아 노동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울페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에크는 목요일 메모에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보고서가 예상보다 낮더라도 임금 인상은 유지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는 현재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중기 약세 기본 사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는 S&P 500이 2020년 이후 이틀 동안 가장 큰 랠리를 펼치면서 한 주를 호조로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수요일 연승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에는 부족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 42포인트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2%와 0.25%를 하락했었습니다. 백악관이 마리아나 사면을 발표한 후 마리아나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단순한 마리아나 소지에 대한 모든 연방 범죄를 사면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대마초 주식은 오후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T레일 브랜드와 캐너피 성장, 캐너피 그로스는 점유율에서 21%와 11%로 뛰었습니다. 두 주식은 여전히 주당 4달러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달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격이 낮은 주식은 규모가 크고 확고한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움직임 자체가 미국의 법인 마리화나에 대한 비즈니스 전망을 바꾸지는 않지만 연방정부가 어떤 형태의 합법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화나 산업업계가 희망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화가 가까워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HHS 사무총장과 법무장관에게 마리화나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리화나 업계에는 큰 호재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수익 시즌으로 향하는 메타 플랫폼들을 권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메타 플랫폼을 이렇게 봅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주요 디지털 광고 주식으로 현재 가격에서 주식에 대한 유망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주식 추천 측면에서 메타 주식의 위험 보상 왜곡 측면에서 현재 수준과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위험과 보상이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에서 현재 메타 플랫폼은 현재 가격과 실제 위험 보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 운영 투자를 완화하는데 다시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의 기간 동안 더 나은 수익 성장을 위한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봅니다. 거시경제적 변동성, 팬데믹 재개, 애플 개인정보 보호 역풍 및 짧은 형식의 비디오 믹스 전환을 둘러싼 역풍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해서 팬데믹에 메타가 잘 대응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주가가 200달러 목표 주가로 월요일 종가에서 최대 4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목요일 오후 3시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직전 세션이 저점으로 하락하면서 손실을 심화시켰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약 400포인트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1%, 나스닥 종합지수 0.7% 하락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과 유틸리티 부분이 가장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JP몰건이 다음 주 실적을 시작할 때 은행들이 견조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합니다. 3명의 새로운 분석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형은행들이 다음 주에 좋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잠재적인 주가 반등을 위한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실적 시즌은 10월 14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미국 6대 은행 중 4곳이 그날 아침 결과를 보고합니다. 애널리스트 커뮤니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퇴치 캠페인을 통한 더 높은 금리 덕분에 그룹의 좋은 핵심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조즈가 이끄는 베어드 애널리스트는 강력한 순이자 수입 추세, 안정적인 수수료, 유리한 신용 추세로 3분기 실적이 견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전한 펀더멘탈 배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은행에 대한 심리가 더욱 부정적이 되어 그룹에 유리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으로 부양을 받았지만 연준의 조치가 의도치 않게 경기 침체를 촉발하여 궁극적으로 업계에 더 큰 대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능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올해 은행 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KBW 은행지수 지금까지 25% 이상을 잃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애널리스트들은 어닝 시즌이 정점의 은행 펀드멘털의 강점에 대해 확신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주식을 짓누르는 거시적 및 시장 관련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경영진의 JP 몰건 체이스 주식의 총 수익 잠재력이 약 30%인 불안정한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보증한다면 투자자들은 이러한 주식에 내재된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 분석가는 목요일 기본적인 관점에서 은행은 양호한 대출 성장과 순이자 마진 성장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을 향해 좋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롱이 이끄는 분석가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수익 추정치가 정점에 가까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은행의 미래 수익은 현재가 정점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UBS는 고급형 아이폰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UBS에 따르면 애플의 고급형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는 올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석가 데이빗 보거트는 수요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출시 이후 추세와 확인 사항과 일치하여 14 프로 맥스는 가용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수요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14 프로 맥스의 대기 시간은 미국과 중국에서 35일이고 유럽과 일본에서 대기 시간은 32일입니다. 이는 이전 프로 맥스 모델이 미국 평균 33일, 중국, 유럽 및 일본의 39일 및 32일 평균과 비교됩니다. 현재의 거시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UBS는 전체 아이폰 단위가 4,800만 대 추정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주식은 쉽게 상승하는 주식보다 많습니다. 주요 지수는 오후 거래에서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매도세가 다소 아주 약해 보입니다. 추악해 보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NYSE 종합 지수 중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대1 비율로 많습니다. S&P 500 주식 중 그 숫자는 대략 3대1이었습니다. 시장의 폭은 시장의 진정한 분위기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기술 전략가들이 추적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러나 목요일의 비율은 항복을 부르기에 충분히 높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이 주말까지 계속 미끄러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시 브라운은 이번 주에 있었던 괴물 같은 2일의 랠리를 믿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의 랠리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운은 목요일 CNBC 하프타임 리포트에서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랠리가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두 유죄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무죄의 유죄를 따집니다. 이번 주 이틀 동안의 랠리는 주목할 만하지만 투자자는 시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찢어짐을 겪게 될 것이지만 시장이 올해 내내 200일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뀔 때마다 현재의 심리에서 누군가가 마음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1월 3일부터 가졌던 낮은 고점, 저점 함정이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부분을 식별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주식이 200일 이동평균 이상에서 거래되거나 확실한 상승 추세에 있는 에너지 섹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시장의 에너지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필수 소비재 및 건강관리 주식을
검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장이 아니다라고도 말합니다. 리사쿡 연준 총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리사쿡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목요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집중을 지지했으며 이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인 2%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2% 목표를 향한 경로에 확고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한동안 정책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피터슨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쿡은 연준이 11월 초 다음 회의에서 4년 연속 0.75%포인트 인상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정책 방향을 지지해왔지만 재평가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우리가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함에 따라 우리의 누적 긴축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어쨌든 정책의 방향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준은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설정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핵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은 가장 최근에 연간 4.9%의 속도로 실행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유럽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구조조정 후 순전히 자산관리사인 JP모건 체이스로 전환한 후 최소 150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목요일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키안 아보 호세인이 이끄는 JP모건 분석가는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추천을 2023년 12월 목표가 CHF 6으로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쭈리히에 본사를 둔 은행은 마지막으로 총 시가총액 약 110억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아보 호세인은 메모에서 이 은행은 7천억 달러 이상의 프라이빗 뱅킹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유형 자본에 대한 15%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CSG의 최소 가치는 150억 달러로 스위스 법원의 추정 가치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10월 27일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경로에는 실질적인 주가 변동성,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 실행 위험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오 호세인에 따르면 연구팀이 작성한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에서 크레딧 스위스는 유럽 자산 관리 운영의 최소 가치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구조조정을 완료하기 위해 은행이 최대 60억 스위스 프랑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JP모건 팀은 은행이 자본의 굶주린 사업을 충분히 철수한다면 큰 인상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을 유일하게 높은 목요일 거래였습니다. S&P 500 에너지 섹터는 목요일 아웃퍼폼하여 약 0.8% 상승하여 이미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는 또한 거래자들의 금요일 고용보고서에 대해 대비하면서 이날 더 높게 거래된 유일한 섹터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목표 가격 인하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그리고 니오 분기 배송이 예상보다 낮아서 미즈오가 목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테슬라 배송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5% 증가했지만 여전히 물류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5.6% 낮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391.67에서 370달러로 약 5.8%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주식의 마지막 종가에서 34.9%의 더 작지만 여전히 상당한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리오도 2021년 같은 분기에 비해 40% 증가한 반면 예상보다 약 4.7% 낮은 납품을 보았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60% 상승 여력을 제공하지만 목표 주가를 42달러에서 40달러로 4.8% 인하했습니다. 니오의 주간 거래에서 약 7% 하락한 반면 테슬라는 1.5% 하락했습니다. 코웨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비중 확대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코웨는 이번 달 3분기 실적 결과를 앞두고 넷플릭스에 대해 비중 확대 등급을 반복하여 스트리밍 회사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거실 TV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는 넷플릭스가 1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추가할 것이며 투자자들이 광고 계층을 출시하고 암호 공유를 근절하려는 스트리밍 회사의 계획에 대해 더 명확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웨 설문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경쟁 심화와 올해 주가에 타격을 준 거시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에게 최고의 스트리밍 옵션으로 남아있습니다. 비밀번호 공유 설문 응답자에게 넷플릭스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1%는 넷플릭스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이는 넷플릭스가 유료 공유 솔루션을 출시할 준비를 함에 따라 기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장래는 밝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 유틸리티 주식 기지국 리슨 52주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S&P 520개 종목은 전체 시장이 이틀째 하락하면서 52개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이 눈에 띄게 하락했으며 S&P 500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업종은 2.3% 하락했습니다. 셀타워 리츠도 급락했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주택 대출 금리가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로 현재 6.7%에서 6.6%로 낮아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대출 금리는 평균 2.99%였습니다.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주 5.96%에서 현재 평균 5.9%입니다. 지난해 이 대출 금리는 평균 2.23%였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포함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융자에 대한 높은 이자 비용은 최근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시점에 가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본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를 볼 때까지는 저는 일시 중지를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일시 중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라고 그는 목요일 Q&A 세션에서 말했습니다. 캐시카리는 페드가 얼마나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얼마나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최종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올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추정에 따르면 캐시카르는 2023년까지 추가로 1.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높이면 위험이 과도했던 지역에서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캐시카리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려는 연준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준팀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반자가 없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 가격의 연준이 선호하는 척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8월에 연간 4.9%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실제로 우리의 입장을 바꾸는 기준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카리의 발언은 수요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표현한 감정을 반영하며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초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연준의 입장이 초기라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2020년 이후 최고의 줄을 위한 속도를 SPDR ETF로 큰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신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수요일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크게 반등했습니다.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은 현재까지 11.5% 앞서 있으며 17% 이상 급등한 2020년 11월 이후 단일 최고 주간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별 주식 움직임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번 주 마라톤 오일은 거의 20%, 헐리버튼은 거의 19%, APA 이전의 아파치 오일은 18.5% 상승했습니다. 가격은 단지 전체에서 균일하게 더 높습니다. 11월 난방유 선물은 주간 대비 8% 상승했으며 11월 휘발유는 거의 7.2%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월요일에 100만 BTU당 6.4달러 미만이었고 목요일에는 7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도이치뱅크의 최고 투자 목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도이치뱅크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최고의 투자로 간주하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역시 세계주 같습니다. 기술주는 은행이 다가오는 해에 중추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추가된 10개 중 하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를 늘리고 사이버 추락 및 세미와 같은 새로운 범주로 진출함에 따라 기대치를 상향 조정할 태세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전기자동차 크레딧과 거센 역풍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은행은 테슬라는 가격 결정력, 우수한 비용 구조, 강력한 집행, 공급 확보 및 상당한 성장을 뒷받침할 보다 의미 있는 역량 구축 덕분에 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RA 혜택을 가장 보는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액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노동부가 목요일 보고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위한 최초 신청은 10월 1일 마감된 주의 총 21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9천 건이 증가했으며 예상치 20만 3천 건을 상회했습니다. 전주보다 하향 조정된 19만 건은 4월 2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헤드라인 숫자보다 일주일 뒤처진 개수 청구는 136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였고 주식시장 선물은 발표 이후 손실을 줄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이번 주 회복이 더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식은 이전 세션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고 주요 평균 하루 중 많은 시간 동안 적자에서 굳건히 거래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래의 마지막 시간에 랠리를 펼쳤지만 궁극적으로 주치의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회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S&P 500은 수요일 아침부터 가격 격차를 차지했으며
우리의 더 넓은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우리는 이 광범위한 하락세가 재개되기 전에 나타나 더 깊고 여전히 수정적인 랠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과매도 조건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틀간의 랠리가 놀랍지 않았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S&P 500 다음 저항 수준을 3,807, 3,828, 3,867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 지수는 처음에 3,753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목요일 매무에서 3,678선 아래로 이동하면 랠리가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요일 S&P 500 지수는 3,783.28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은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투자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투자의 흐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공부하는 투자자의 자세를 갖고 실질 공부를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배팅도 할 수 있고 고승률도 올릴 수 있고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투자의 모델, 공부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